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2일 월요일이고, 오늘은 비가 무척 많이 와서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오늘은 요즘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런 쯔양이라는 유명한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가 어떤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한테 협박을 받아서 돈도 좀 뜯기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거를 들추다 보니까 사이버 레카들이 또 이런 비트코인 사기범들하고 또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았고, 그 비트코인 사기범들이 보니까 와, 돈이 정말 많았더라고요. 막 40억, 몇백억 이렇게 사기를 쳤다, 비트코인으로. 그럼 그 비트코인이 사기로 벌어들인 돈은 그럼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냐, 누가 그 사기에 당했느냐라고 보면은 정말 잘 모르고 비트코인으로 작은 돈으로 하루라도 빨리 큰 돈으로 불리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욕심 많은, 어쩌면은 가진 게 적을수록 마음이 더 급해지고 일확천금을 더 원하게 되는 그런 분들의 코 묻은 돈까지 다 털어다가 코인 사기로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그렇게 큰 돈을 벌게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사건이 요즘에 이제 많이 불거지고 있죠. 그 와중에 저는 S&P 500에 진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금 요즘 트럼프 때문에 S&P 500 주가가 당분간 좋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많이 올랐죠. S&P 500 올해만 해도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하락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좀 요즘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존 보글이 1997년 발표한 5가지 투자 원칙에 대해서 한번 짧게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S&P 500이 계속 오르니까 고점인 것 같아가지고 새롭게 들어가기 힘들 때, 그럴 때 보면은 좋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 정말 여기 한쪽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유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존 보글이란 분은 이렇게 젊었을 때 되게 멋있으셨죠. 목소리도 인터뷰 영상을 보면은 되게 이제 70살 넘은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되게 이제 정정하시더라고요. 되게 듣기도 좋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무엇보다 제가 미국 주투기장에 투자하고 있는 VO를 운영하는 뱅가드 그룹의 창업자이고 CEO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학력을 보면은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학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력을 좀 읽어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말한 것 그대로 오렌 버핏마저도 그를 영웅이라고 칭했다고 하죠.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게 그의 말이고, 제가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Stay the course.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던 길을 그대로 유지를 해라. 어떤 상황이 와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 같은 일개 전문 투자가도 아니고 경제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저는 공돌이죠. 그래서 제가 과연 존 보글보다 더 투자를 잘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아니죠. 존 보글보다 주식, 특히나 미국 주식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까? 절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존 보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미국 주식을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따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1997년도에 발표했던 그거를 캡처를 좀 해봤는데요. 이분께서는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라는 책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모든 주가 수익률은 등락은 있지만 결국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기업의 펀더멘탈을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좀 되게 믿음이 갔어요. 1997년에도 이분께서는 프랑스나 영국, 독일, 일본 그런데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을 앞지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이로부터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분의 말씀처럼 미국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5가지 투자 원칙이 있는데요. 5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죠. 주가가 높아 보여도 투자를 유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장보다 많이 알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주가가 고점일 것이다. 이런 판단, 주식의 어떤 타이밍을 재려고 하지 마라. 나는 시장을 이길 수 없고 알 수 없다. 두 번째, 최대한 장기간 투자하자. 결국에는 주가는 기업의 펀더멘탈을 추종함으로 오르겠지만 그 오르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이대별로 주식 비중 조절은 필요하다라고 이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60대라면은 채권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주식에 좀 비중을 낮춰라. 왜냐면은 내가 언젠가 뭐 30년 후, 20년 후에 이렇게 오를 수 있지만 사람의 수명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60대면은 주가가 회복하기까지 기다릴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채권 비중을 늘려라 라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복리의 기적을 누리려면은 그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우리의 편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최대한 오랫동안 S&P 500을 보유해라. 이게 요지겠죠? 세 번째, 시장 하락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미리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S&P 500에 대한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미래 수익률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대치, 저는 연간 한 10% 초반대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장 평균 수익률 10%에 수렴할 거라는 믿음으로 버티라는 말씀이시겠죠? 모든 거는 이 또한 지나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삶의 진리죠.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좋은 시절도 지나갈 것이고 안 좋은 시절도 결국에는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존버해라 하는 말씀이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간단하게 투자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 해외 자산 배분 이런 거 신흥시장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S&P 500 한 놈만 패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자산 배분을 그래도 좀 하라고 하셨고요. 주식, 채권, 현금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만약에 해외 신흥시장 같은 데 투자를 하더라도 비중을 20%는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네요.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투자 비용, 예를 들어서 ETF 같은 거, 수수료 가급적 저렴한 거 하고, 증권사들이 세금을 많이 떼어가는 액티브 펀드 같은 거는 가급적 하지 말아라. 저비용의 인덱스 펀드를 웬만하면 투자해라. 이 말씀 하셨고요. 이때 당시에도 워런 버핏 씨가 저비용 인덱스 펀드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추천을 하시고 강조하셨다. 두둔해주는 사람도 있었다. 97년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이 존보글 선생님의 말씀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S&P 500에 투자하고 있는 이상 끝까지 돈이 필요해지는 S&P 500 ETF를 팔지 않고서는 생활 자체가 지속되지 않는 시점이 올 때까지는 S&P 500 ETF를 계속 보유를 해가지고 복리의 마법을 누려라.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네, 이런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결국에 이거는 제가 제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와 비슷하게 가끔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저장해 놨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